안녕하세요. 메이데이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4월 달에 크루즈를 하선을 해서 현재는 한국에 있고요. 이제는 크루즈 승무원을 그만하고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게으른 것도 게으르고 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제서야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크루즈 승무원이 되었어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고 곧장 다이렉트로 본사와 연락을 해서 취업을 한 케이스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취업이 됐는지 지금 한번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러한 영상이 크루즈 승무원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미국 올랜드에 위치한 디즈니 월드에서 약 7개월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단국대학교 디즈니 인터내셔널 콜리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디즈니로 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크루즈가 디즈니가 위치한 올랜도 근처에 크루즈를 탈 수 있는 기회가 포트들이 좀 있어서 이제 같이 일하던 한국인 친구들이랑 함께 크루즈를 타러 갔었어요. 뭐 세상도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저는 이전에 타이타닉 외에는 크루즈가 실제로 있는지 관심이 없었어서 몰랐었는데, 딱 4박 5일 동안 2014년 11월 4박 5일 동안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를 타게 됐었는데, 당시에 친구들이랑 너무 좋은 추억도 만들고 또 거기서 근무하던 크루들이 너무너무 저희를 반겨주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그 여행 이후에 크루즈 승무원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일하던 크루 친구들이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 다 국가적인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었고, 또 여행을 또 더 하고 싶었기 때문에 크루즈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굉장히 매력적이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2014년 11월 크루즈를 하선하고 난 다음에 12월 정도에 디즈니 크루즈에서 멀천다이즈 포지션을 공고가 났어요. 근데 이 멀천다이즈 포지션이 굉장히 귀한 포지션이고 되게 좋고 즐거운 포지션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일반 배에 있는 면세점 개념이 아니라 디즈니 크루즈 안에 있는 멀천다이즈는 진짜 디즈니 인형들을 아이들한테 팔고 막 약간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은 기회여서 같이 이제 크루즈 승무원이 되고 싶은 친구랑 함께 이제 그 멀천다이즈 포지션을 지원을 한 게 12월이었어요. 그리고 2015년 1월에 저는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2015년 1월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디즈니에서 답장이 받은 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멀천다이즈 매니저 포지션으로 그 지원이 된 거예요. 저는 멀천다이즈 관련 쪽으로는 그 경력이 전혀 없는데 제가 잘못한 건지 뭔지 어쨌든 포지션 지원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포지션으로는 더 이상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크루즈 승무원이 되는 법을 막 검색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나라에 에이전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력서를 만들고 준비를 하고 싶은데 제 이력서를 받아줄 곳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런 도중에 한 3월쯤이었나? 그 지금 로얄 캐리비안 에이전시 하고 있는 쪽에서 이제 곧 로얄 캐리비안이 한국인 채용이 시작될 거다라고 했던 아주 첫 공고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 공고를 보고 그래도 여기를 통해서 한국 그 크루즈 승무원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한 2달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달을 기다리고 포지션이 열리면서 이제 로얄 캐리비안의 그 웨이트리스 포지션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그 첫 기수라고 하나요? 가장 첫 번째 열렸던 포지션, 한국에서 가장 첫 번째 열렸던 포지션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서류 합격 1차 이제 에이전시랑 같이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고 이제 최종 면접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4학년이었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본사에서 이제 최종 면접이 안 내려오는 상황이어서 막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로얄 캐리비안만 기다리고 있다가 혹시나 면접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막 몇 개월, 8개월, 10개월을 막 기다렸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막 인생에 너무 큰 힘듦이 다가올 것 같아서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했던 방법은 크루즈 회사의 리스트를 싹 뽑았어요. 그 다음에 크루즈 회사의 채용 사이트를 들어가는데 가장 쉽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회사 이름을 치고 그 뒤에 커리어라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얄 캐리비안이면은 로얄 캐리비안 커리어, 뭐 카니발 크루즈면 카니발 크루즈 커리어 이런 식으로 치면은 딱 그 각 회사의 채용 사이트가 나와요. 그럼 그 사이트를 다 들어갔어요. 뭐 MSC, 뭐 홀랜드 아메리카, 뭐 모든 크루즈 사이트에 다 들어가서 막 그 지원을 어떻게 하나 막 검색을 하는데 보통 각 나라마다 에이전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은 에이전시가 없죠. 현재는 지금은 많이 생긴 상황인데 그때 2015년 당시에는 한국 에이전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 가장 가까운 나라의 근처에다 뭐 보내라 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거기에 써져 있는 모든 나라의 에이전시 이메일을 다 뽑은 다음에 거기다 이제 이력서를 첨부하고 커버레터 첨부하면서 안녕, 나는 한국 사람인데 크루즈 승무원이 너무 되고 싶어. 근데 지금 한국에는 에이전시가 없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면 너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을 막 돌렸죠. 진짜 뭐 과장하면은 100통 정도를 그 전 세계 에이전시에 다 뿌린 것 같아요. 근데 뭐 대부분은 씹히기는 당연히 씹히는 거고 간혹 답장이 오더라도 미안해. 우리는 한국인 핸들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제 거절 메일이 왔죠. 그런 도중에 거절 메일 왔던 당시는 2015년 9월. 9월이었어요. 제가 9월에 막 그렇게 보내다가 한 에이전시에서 이제 메일 답변을 보냈던 게 우리는 한국인을 채용하진 않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 순 없지만 이메일 어드레스를 같이 보내주면서 이쪽으로 연락을 하면은 그 사람이 도와줄 거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본사 리크루팅 부서의 아이디였어요. 그 메일 주소였어요. 운이 너무 좋게. 그래서 제가 그때 9월달에 그 이메일로 이제 연락을 합니다. 안녕, 나는 한국에서 메일을 보내고 있고 크루즈 승무원이 너무 되고 싶어. 혹시 내가 열린 포지션이 있다면 혹시 내가 지원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리크루트 쪽에서는 지금 우리는 풀리 스태프드 돼 있다고 다 더 이상 오픈된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연락 줘 라고 했던 게 한 10월쯤 그렇게 연락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되게 좀 망연자실하면서 학교 졸업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해서 좀 바쁘게 지냈어요. 그렇게 거절당하고 그래서 이제 막 그 로얄 캐리비안 최종 면접이 마지막 그 기회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다리면서 계속 준비를 하면서 학교의 4학년 마무리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졸업할 때쯤이 되니까 마음이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크루즈를 해봐야겠다. 로얄 캐리비안 측에서는 전혀 연락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마음이 막 불안해진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력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다시 기억이 났던 게 카니발 측에 그 리크루트 이메일 주소로 다시 한번 연락을 보냈어요. 그때가 1월 8일. 1월 8일 날짜로 이제 다시 혹시 너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고 크루즈에서 너무너무 일하고 싶어. 너가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겠니? 라고 다시 한번 보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답장이 그래 너가 첨부한 그 이력서는 게스트 서비스 매니저에게 전달됐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뭐 어떠한 포지션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아무 포지션도 좋으니 오프닝 포지션을 나한테 알려줘 라고 했었는데 너무너무 운이 좋게 이제 게스트 서비스 부서로 이제 이력서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날
다시 또 메일이 온 게 인적성 링크를 보내주면서 이곳에 들어가서 인적성을 해 해서 이제 링크로 들어가서 한 1시간 정도 인적성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한 인적성, 무슨 상황일 땐 어떻게 하니, 뭐 매니저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짓을 했을 때 넌 어떻게 할 거니, 약간 그런 질문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 같은데 옆에 이제 번역기 돌리면서 되게 열심히 하고 그 컴플리트 했다고 이제 답장을 보내고 나니까 다시 그 친구가 보내줬던 게 그 카니발 전용 이력서가 있더라고요. 제가 뭐 의미로 만들어서 보냈던 이력서가 아니라 그 카니발 전용 폼을 보내주면서 여기 필아웃 해서 내 그 핸드 시그니처 해서 이제 다시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이제 또 바로 프린트하고 쓸 거 다 쓰고 사인해서 곧장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다음날 이제 인터뷰를 보겠다고 하면서 이제 스카이프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저희 게스트 서비스 시니어 매니저랑 인터뷰를 보게 될 테니 스카이프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해서 받았던 날짜가 1월 12일. 제가 1월 12일날 이제 면접을 볼 수 있냐고 해서 오케이를 외쳤죠. 근데 그 오케이를 하고 난 다음부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뭐 어떡하지? 드디어 면접을 보게 됐는데 왜 컨펌이 안 오는 거야? 하면서 막 마음이 쫄리고 결국 12일이 됐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음 주 평일에 이제 그 리크루터 할 때 리크루터가 미안하다고 연락이 오면서 자기가 쉬는 날이어서 그 마무리를 못했다. 대신에 17일날 면접을 보자 해서 이제 결국 17일 한국 시간 새벽 1~2시쯤 이제 시니어 매니저랑 면접을 봅니다. 면접은 한 5분 정도로 봤던 것 같아요. 되게 생각보다 짧았어요. 제가 그때도 운이 되게 좋았던 게 저희 매니저가 저를 좋게 봤는지 새벽 1시에 이제 풀 메이크업하고 옷도 막 그 정장 입고 있고 하는 걸 보고 좀 감동을 받았는지 그냥 뭐 안녕 하면서 너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 라고 해서 내가 알기로는 게스트 서비스는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 혹시 내가 하는 말이 맞니? 라고 대답했더니 맞아 하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해야 될 업무들에 대해서 멘션을 해주면서 언제 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몇 개월이죠? 1년이죠, 1년. 1년을 이제 크루즈 승무원을 준비를 하면서 헐, 드디어 된 거예요, 막 안 믿기고 너무너무 떨리고 그래서 as soon as possible이라고 외쳤죠. 그래서 이제 날짜가 나온 게 2월 29일날 승선을 하러 와라. 그때 면접이 1월 17일 면접이었으니까 2월 27일날 배를 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케이! 이를 외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가 다음 서류들을 막 받기 시작합니다. 그 리크루터가 뭐 너의 샐러리는 얼마가 될 거고 뭐 범죄 경력 조회서 영문으로 된 거를 자기한테 보내주고 해줘 라고 해서 그걸 다 첨부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메디컬 폼을 이제 보내줘요. 그 배 탈 때 가져가야 되는 메디컬 폼을 보내주면서 그 폼이랑 같이 병원 리스트, 각 나라에 있는 병원 리스트를 보내주면서 거기 있는 나라에서만 폼을 작성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확인을 하는데 한국에 있는 병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리스트에. 왜냐면은 당시 한국 크루즈 승무원도 없었던 거고 저도 게스트 서비스의 첫 번째 한국인 승무원이라고 이제 매니저가 말을 해줬었는데 어떡하지? 다른 나라 가서 받을 순 없는 건데. 그래서 다시 이메일을 답장을 했죠. 나 메디컬 한국 병원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니까 그쪽 측에서는 그러면 한국엔 없으니 너가 아무 병원이나 가서 그 라이센스를 같이 카피한 거를 첨부해서 같이 보내주면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막 고민을 했죠. 어디 병원에 가야 되지? 동네 병원에 가야 되나? 라고 막 하다가 그 하나로 의료재단이라고 서울에 있거든요. 거기가 뭐 코스타랑 로얄 캐리비안 전문으로 하는 그 승무원 병원이라는 걸 본 적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다녀온 이후로 거기가 카니발 지정병원이 됐어요. 뭐 어쨌든 가서 거기 계시는 홍 닥터님, 의사쌤한테 이제 다 설명을 하고 폼을 다 받고서 이제 그 결과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레츠 런 더 월드 프로그램에 참가 중이었어서 그 싱가포르를 한 달 동안 다녀왔어요. 2월에 1월 말부터 2월까지. 그게 이제 바로바로 오케이가 돼야 되는데 그때 설날이 끼면서
이 병원에서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닥터 라이센스를 꼭 카피한 거를 꼭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걸 빼먹고 이제 설날 연휴가 온 거예요. 저는 빨리 그걸 서류를 보내야지 LOE를 받아서 비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일주일이 연장이 되면서 결국에는 2월 27일 거를 승선을 못하게 됐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정을 말을 하고 나니까 3월 24일로 이제 승선을 미뤄줬어요. 그 회사에서 뭐 딱히 큰일은 아니었나 봐요. 어쨌든 3월 24일로 미뤄주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는 메디컬 폼 컨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LOE라고 Letter of Employee라고 해서 그 한미서는 어디 배에 뭐 언제 승선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제 레터를 이렇게 보내주면은 그거를 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C1D 비자랑 B1, B2 비자를 이제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자를 받는데 그때 또 문제가 됐던 게 빨리 비자를 3월 초였어요. 빨리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다 면접 날짜가 꽉 찬 거예요. 풀로. 제가 빨리 가야 되는데 미국으로 3월 24일 이미 한 번 연장한 거라서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꼭 3월 24일날 배를 타야 되는데 뭐 3월 셋째 주 뭐 이렇게까지 다 풀로 차 있었던 거예요. 막 눈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했죠.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다행히 무슨 비자 급속 대행 막 이런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를 해보니까 뭐 아무튼 되게 빨리 얼전트로 해가지고서 돈을 조금 소정의 돈을 지불을 하고 면접을 빨리 볼 수 있었어요. 면접 보고 비자 합격하고 3월 24일 날 저는 그 센세이션 컬리지에 이제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 1년간의 스토리예요. 어떻게 크루즈 승무원이 되었는지, 어떻게 카니발 크루즈의 첫 번째 한국인 게스트오피서가 됐는지에 대한 첫 번째 게스트서비스가 됐는지에 대한 저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제가 이제 제 개인 블로그에 올렸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살짝. 그래서 그 방법을 보고 좀 몇 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어플라이를 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두세 분 정도가 저한테 이제 답글을 남겨주셨던 게 성공했다.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크루즈 승무원이라는 거를 이제 개인으로 그 본사 헤드쿼터에 연락이 닿아서 합격을 한 사례를 또 봤어요. 제가 첫 번째가 아니라 다른 크루즈 회사이긴 했는데 그런 방식이 이제 좀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나라 크루즈 승무원에 대한 문이 되게 작은 편이잖아요. 국비 지원도 있고 하긴 하지만 되게 작아요. 꼭 에이전시를 거쳐야 하는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혹시나 이런 방법을 써보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고 운이 좋으면 크루즈 승무원이 조금 단기간에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이러한 제 이야기를 참고를 하셔서 한 번쯤은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생각보다 말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좀 말을 잘 조리 있게 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게 잘 찍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 블로그에 올려주셔도 되시고 댓글에 달아주시면 그에 관한 거는 영상이나 혹은 블로그를 통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